금감원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실효적인 블록체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업계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와 롯데월드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롯데월드의 콘텐츠 IP 라이선스를 활용해 글로벌 NFT 게임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넥슨코리아가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전망입니다. 최근 넥슨코리아의 NXPC 상표 출원이 향후 출시될 암호화폐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거래소들의 수익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의 지난달 수수료의 추정액은 약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17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해킹 사건이 발생한 생태계는 이더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 연준이 CBDC 개발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DC의 기술 자체가 통화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디지털 자산은 단기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지위에 위협되지 않으며 어떠한 화폐도 가치 저장과 또 회계 단위 그리고 교환의 매개로서 미국 달러를 위협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보견 금감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는 그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주로 양적 성장과 그에 따른 투자 가치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활용 사례 그리고 질적 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통적 금융 서비스와 디지털 자산과의 융합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금감원에서도 해외 주요 국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나무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서구 두나무 대표이사는 제1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업계 실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업계의 노하우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없다며 코인 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음 상승장을 대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달 국내 5대 거래소가 구성한 협의체 DAX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더 샌드박스와 롯데월드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롯데월드의 콘텐츠 IP 라이선스를 활용한 글로벌 NFT 게임을 개발하고 롯데월드만의 콘텐츠를 더 샌드박스의 가상세계에 구현할 예정인데요. 향후 이를 오프라인과도 연결해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초청 행사 등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홍 롯데월드 개발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NFT 등 최근 트렌드를 활용한 롯데월드의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롯데월드의 콘텐츠 IP를 활용한 메타버스 게임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함께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넥슨코리아가 자체 암호화폐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1일 NXPC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독자 코인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출원된 상표가 여기에 쓸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NXPC의 상표 상품 분류가 다른 게임사들의 자체 암호화폐와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NXPC의 상표 상품 분류는 9, 36, 42로 9는 디지털 기록 매체와 데이터 처리 장치 등과 관련 있고 이 36은 재무, 금융 관련 그리고 이 42는 기술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와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도 이 범주에 속하는데요. NXPC의 상표 상품 분류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그리고 넷마블의 마블X, 그리고 컴투스 그룹의 C2X와 같거나 비슷합니다. 다만 넥슨 코리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거래소들의 수익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인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나서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일정 비율씩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업비트에서 거래된 암호화폐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지난달 업비트가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960억 7천만 원입니다. 빗썸은 업비트보다는 이 거래량이 적지만 수수료율은 0.25%로 업비트의 5배에 달하는데요. 빗썸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의 추정액은 861억 원입니다. 코인원과 코빗까지 합치면 국내 4대 거래소들의 지난달 수수료의 추정액은 2016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175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틀라스 VPN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은 총 175건으로 약 19억 7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상반기에 가장 많은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한 생태계는 이더리움으로 32건이었습니다. 이 중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해킹은 약 6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던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인 로니에서 발생한 사태였는데요. 이어 솔라나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은 90건으로 올해 약 94% 증가했는데요. 특히 5월의 경우 한 달 사이 37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 최악의 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업계 최신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미음 기억입니다. 암호화폐 최강국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미국인데요.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소속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그 국경 간 결제와 투자 분야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무역과 투자, 또 글로벌 긴축 통화로서 달러의 국제적 역할은 여전히 뚜렷하다면서 어떤 화폐도 가치 저장, 회계 단위, 또 교환의 매개로서 미국 달러를 위협할 수 없다라면서 달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잠식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테러 제재는 이와 유사한 제재를 피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CBDC,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기역입니다. 유럽의 중심이죠. 바로 영국인데요. 얼마 전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힌 재무부 장관 리시 수낙이 사임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리시 수낙은 이것이 나의 마지막 장관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기준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임하게 됐다며 대충은 정부가 적절하고 능력 있고 또 진지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책을 마련했고 또 왕립 조폐국의 NFT를 올 여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리시 수낙은 현재 파티게이트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핵심 장관으로 그의 사임으로 총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이응, 티읕, 리을, 이응입니다. 바로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가 오는 9월부터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4,600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과 제조, 관광, 건강, 환경, 항공, 우주와 관련해서 IoT, AI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하는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잔카를로 조제띠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첨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소폭 상승은 지금을 저점으로 판단해서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바닥이나 회복을 확정짓기에는 너무 이른 모습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